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2013년 2월 최순실 씨와 취임사 초안을 고치는 이른바 비선회의 녹음 파일을 시사저널이 공개했습니다. 부국, 정국? 하여튼 이건 좀 상의를 해보세요. 예. 좀 적어요. 네? 예. 최순실 씨는 정호성 전 비서관을 나무라기도 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사실상 지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도 있습니다.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측은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을 줄곧 부인해왔죠. 하지만 파일 내용을 들어보면 최 씨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. 먼저 임소라 기자입니다. 2013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식 전에 녹음된 90분 분량의 파일입니다. 참석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호성 전 비서관, 그리고 최순실 씨입니다.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취임사 컨셉트와 내용을 하나하나 지시합니다. 정 과장님, 이 팩트가 있어야 돼. 정확하게 딱 내지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톡톡 막 부자적이고 막 이렇게 막 드라마틱도 아니고 그러니까 딱 꽂히게. 나중에 다 듣고 나면 그것만 남는. 그것만 남는다. 근데 이건 너무 막 그 라프하게 구절이 얘기를 해가지고. 박 전 대통령이 띄엄띄엄 아이디어를 나열하면 최순실 씨가 이를 완전한 문장으로 고쳐 말합니다. 국민 행복은 우리가 이렇게 맞춤형 복지라든가 왜 그런 걸로 많이 했잖아요. 뭐 하나하나 다 챙겨서 맞춤형으로 완전히 그 생애 주기 이렇게 하는 그거. 그다음에 당당하고 이제 그거 한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 어디에 가든지 항상 그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당당하고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민을 만들고 그 틀을 마련하는 거에 아주 쏟아부을 것이다. 그 얘기를 좀 해야지. 그런 게 없으면 이게 뻥을 치는 것 같은데. 최 씨는 인수위 실무진들이 만든 초안을 읽어내려가며 비웃기도 합니다. 박 전 대통령은 크게 웃으며 호응합니다. 청소년들이 유해식품, 불량식품에 노출되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. 이게 취임사에 이게 말이 되냐? 참나 못 살겠어 진짜. 아이스크림 얘기 왜 안 하시오? 아이스크림 먹으면 배탈이 나지 않겠습니다. 그 얘기도 듣지 왜? 못 살겠어 정말. 대통령의 취임사는 5년 국정 철학을 압축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최 씨는 단순한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 기조, 국정 철학의 설계도를 그리는 역할을 한 셈입니다. 부국 강한 거하고 정국에서 행복하고 형국이 행복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 자긍심을 살리는 걸 뭐라고 표현하지? 그렇게 해서 딱 그걸 규정 짓는 말을 찾아야 돼. 두 마디식으로 해서 박 대통령처럼 좀 자리 뭐 있잖아.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거지. 그런데도 박 전 대통령은 최 씨가 자신의 사적인 업무 등을 봐주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. 개인의 능력과 후각기를 발휘해서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행복시설을 열겠다. 그걸 하면 되지. 같은 말을 하더라도 좀 멋있게, 완전히 꽂히게 좀 이렇게 철학에 담기게. JTBC 임소라입니다. 최순실 씨는 취임사를 아예 다시 쓰라고 지시합니다. 어떤 내용을 담고 분량은 어떻게 나눌지 모두 최 씨가 결정합니다. 최 씨의 지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식 때 읽은 취임사에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. 이어서 이서준 기자입니다. 최순실 씨가 공식 참모진이 작성한 취임사를 혹평하더니 이런 게 그때 취임사에 들어가는 게 말이 돼. 이거는 내가 보기엔 이건 하나도 써먹을 게 없는 것 같아. 모두 갈아엎고 다시 쓰라고 지시합니다. 최순실 씨 지시는 박 전 대통령 취임사에 어떻게 반영됐을까? 경제부흥, 첫 번째 경제부흥, 경제부흥, 그다음에 두 번째 국민 행복, 세 번째 대한민국의 자긍심.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그리고 문화 융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. 첫째, 경제 부흥을 이루기 위해 나는 그 경제 부흥에서 가장 중요한 국정의 키를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IT 산업이라고 생각한다. 창조 경제의 중심에는 제가 핵심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과학기술과 IT 산업이 있습니다.
한 사람이 빌 게이츠 같이 한 개인이 나라의 그 경제에 대한 프리미엄을 굉장히 올려주시고 이제 한 사람의 개인이 국가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. 주제별 분량을 어떻게 나눌지도 최 씨가 정해줍니다. 경제 부흥을 한 2.5, 예. 그다음에 국민 행복을 내가 또 노트에 한 넣은 게 2.5, 있는데 안 갖고 왔네. 그다음에 노트에 넣은 게 또 있어. 자랑스러운 걸 2.5, 한 7.5잖아. 앞뒤를 하면 되겠네. 최 씨 본인이 대통령 마냥 취임사 초안을 읽어보며 회의는 마무리됩니다.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저는 제18대 대통령으로의 길을 오늘로써 들어서게 되었습니다.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.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새로운 희망 시대를 열어갑시다. 함께 힘을 합쳐 국민 행복,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. JTBC 이서준입니다. 예, 공개된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세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을 여러 차례 끊어가며 자기 얘기를 했고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개인 비서처럼 지시를 했습니다. 심수미 기자입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견을 구합니다. 이제 그 법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아요. 어때요, 법치? 정호성 전 비서관이 맞장구를 치며 거들지만 안전한 나라, 편안한 나라 할 때 법치가 내용으로 최순실 씨는 정 전 비서관의 말을 끊으며 면박을 줍니다. 있잖아, 컨셉을 자꾸 흐리면 이 얘기 저기 되니까 무고 강한 거하고 예. 박 전 대통령은 표현 등에서 조언을 얻었을 뿐 최 씨가 국정에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최 씨가 취임식 담당 실무자에게 직접 지시를 하는 정황도 나옵니다. 김치한테 전화 한번 해봐. 청와대 이렇게 쓰는 게 낫지. 이게 집이 여기 네, 있고 그렇죠. 여기 있고 여기. 이거 너무 촘촘하네요. 최 씨는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한 뒤 거침없이 말을 꺼냅니다. 우리끼리 하는 예, 우리끼리. 저기 그 청와대 기와 있잖아요. 그 2개 넣는 것 말고 하나만 딱 넣어가지고 최 씨가 장관 인사 상황을 언급하는 대목도 있습니다. 오히려 최고 오늘 그런 그게. 사람도 되게 조각부터. 근데 이중국적이라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.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대화를 대부분 받아치고 있습니다. 최 씨는 정 전 비서관에게 받아쓰기를 지시하기도 합니다. 가장 중요한 게 21세기에는 좀 적어요. 예. 21세기에는 정 전 비서관은 공손하게 대답합니다. 밥 좀 빌려주라니까? 굽는 거 밥 먹듯이 해서 괜찮습니다. 최 씨는 걱정하면서도 일을 시킵니다. 너무 족거려. 빨리 그걸 좀 생각해봐. 그게 그러면 그걸 좀 만들어봐, 하나를. 정 전 비서관은 두 사람의 대화를 놓치지 않고 적기 위해 녹음을 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. JTBC 심수혜입니다. 예, 이번에 이렇게 공개된 녹음 파일에 관해서 법조팀 이가혁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이가혁 기자, 네. 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녹음했던 거를 검찰이 확보해서 증거로 제출했던 거죠? 그렇습니다. 국정농단 수사 초기인 2016년 10월 29일에 당시 검찰이 정호성 전 비서관 집을 압수수색을 해서 휴대전화 여러 대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. 여기에 담겨있던 녹음 파일 236개 중에 일부입니다. 이 들으신 내용은 박 전 대통령 취임식이 2013년 2월 25일이었는데 그보다 일주일 전쯤인 2월 17일에 이뤄진 세 사람의 대화 내용입니다. 예, 이 녹음 파일은 정 전 비서관이 직접 녹음을 한 거죠? 그렇습니다.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이렇게 취임 준비할 때뿐만 아니라 취임 이후에 청와대에서 일을 할 때도 업무에 참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시로 녹음을 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. 또 이 같은 녹음 파일은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여러 피고인의 증거로 이렇게 제출도 됐습니다. 예, 사실 이 녹음 파일이 이 녹음 파일의 존재 자체가 오늘 처음 공개된 건 아닙니다. 그동안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 역시 핵심 증거, 이른바 스모킹건으로 주목받아 오지 않았습니까? 그렇습니다. 최순실 씨가 사용한 태블릿 PC, 또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과 함께 이른바 3대 스모킹건, 결정적 증거라고 꼽힙니다. 검찰은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에 담긴 각종 청와대 기밀 문서와 대통령 연설문 등을 통해서
최 씨가 청와대 업무를 수시로 보고받아 왔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. 여기에 방금 들으신 이런 녹음 파일이 더해지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간의 이 긴밀한 관계가 더욱 명확하게 확인된 겁니다. 예. 이게 비단 수사 단계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국정농단 재판을 할 때도 이 녹음 파일이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데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까? 재판에서 아주 중요한 증거였는데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을 예로 들어보면 재판부는 뇌물 혐의를 판단하면서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먼저 따졌습니다. 최순실 씨 1심 재판장은 선고를 하면서 뭐라고 밝혔냐면 이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사적인 친분 관계였다. 선거에 도움을 주고 취임 이후에도 하루 몇 차례 통화를 했다. 이렇게 밝혔습니다. 또 이런 관계를 토대로 최순실 씨는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인사, 연설문, 정책 자료 등을 전달받고 검토를 하고 또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최순실 씨가 삼성 등 이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 배경에는 바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상당히 친했기 때문인데 이런 혐의를 입증하는데도 이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습니다. 예, 이렇게 지난 2년 반 동안 수사와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국정농단의 실체가 많이 드러났습니다. 하지만 최근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런 국정농단이 과장이 됐다. 심지어는 태블릿 PC 조작설까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? 자, 이거 다 국가수사법원에서 검증이 된 사안인데 이 녹음 파일을 듣고 나서도 과연 또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올지도 의문입니다. 네, 조작설을 주장한 변희재 씨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이 돼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가 되기도 했습니다. 자유한국당이나 또 일부 유튜브 방송을 중심으로 또 비슷한 그런 주장이 최근에 또 나오고 있는데요. 지난 2월에 황교안 당대표도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그런 말을 했고 또 지난달에는 친박계 홍문종 의원도 비슷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. 최순실 씨가 연설문을 받아본 게 없다 아니면 그냥 박 전 대통령과 친한 친구 사이일 뿐이다. 예. 이런 주장으로 국정농단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인데요. 하지만 오늘 들으신 이 녹음 파일과 또 저희 JTBC가 지속적으로 과거부터 보도해드린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이 아무 권한 없는 민간인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농락했다 이런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. 예, 인수위가 꾸려졌을 당시에 제가 취재 기자여서 그 당시에 취재를 직접 했었는데 인수위원들이나 당시 측근이라고 불리던 의원들조차도 취임식과 관련해서는 어느 하나 똑부러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는데 왜 그랬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이가혁 기자였습니다.